안녕하세요.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효성 첨단 소재를 볼게요. 효성 첨단 소재는 지금 어제 대비해서 8%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와서 2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어느덧 6만 5천 원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상 거의 고가인데 향후 주가 전망이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황 대표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식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늘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 그거 뭐냐면 펀더멘탈 가치에 대한 이야기죠. 그 회사 가지고 있는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향후 계속해서 지금 그 매출액 구조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게 핵심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본적인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라 그럴까,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뭐 이런 걸 보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차트를 통해서 가격 분석을 한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이제 향후 주가 전망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는 거. 이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슈라든지 내용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발성인지 그런 단발성이 아닌 이제 그 알려지는, 그러니까 이벤트가 내용이 알고 있는 것들이 정보 노출이 돼서 이게 주가가, 근데 그게 신빙성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력이 있는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보는 것을 우리는 정보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리고 정보 분석,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해외 변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보고 나서 결정을 해보는 것이 이제 주가 분석의 기본이 될 건데요. 주식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아마 소식에 민감할 거예요. 단기 소식인데 그 소식이 나오면서 단기 소식이지만 그게 향후 장기적으로 이어가는지에 대한 판단력.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가를 이야기할 때는 선행한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미리 선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정보가 튀어나오는 그 시점, 공개되는 그 시점에서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을 뭐라 그럴까요? 더 치고 나가기 무리가 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밀리기도 하잖아요. 자, 효성 첨단 소재는 최근에 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거 관련,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다 알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한국판 수소위화출본 효성첨단 소재, 가장 확실한 수소 관련주, 수소워크 힘받는 효성첨단 소재, 계속 나옵니다. 그죠? 국내 유일 탄소수료 생산 기업,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첨단 계속 나오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정보가 이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뭐 이건 정보라고 할 것도 없이, 할 것도 없이 알려진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된다고 해야 되겠죠. 부각. 그래서 어쨌든 이슈가는 있는 거예요. 이 회사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효성첨단 소재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 중형주죠. 화학, 코스피 200이 편입돼 있고요. 2조 7천억짜리에 그죠? 2조 7천억 상당히 무게가 있죠. 지금은 많이 올라서 2조 9,500억인데 이제 3조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회사죠. 자, 보시면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걸 보는 거죠.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고 튼튼한지 한번 보는데 추이를 보는 거죠. 최근에 작년 그 4, 4분기 때, 자, 그리고 올해 1, 4분기, 2, 4분기 때 보게 되면 요거 이제 추정치니까요. 작년보다 6,900억, 7,600억, 8,700억 증가하는 게 현격해 보여요. 분기 실적만 봐도. 그러면 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식의 흐름과 그리고 이 회사가 그동안에 실적이나 그런 것을 대비를 해보니까 이 흐름이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만큼 탄탄하다라는 거, 기본이 충실하다는 거고요.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8년, 2019년, 2020년 최근까지 보게 되면 1조 7적, 3조, 작년에 좀 줄었어요. 그죠? 작년에.
줄었으나 올해 들어와서는 다시 또 올라가는 추이가 되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게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간 실적도 작년보다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것도 그거지만 영업이익이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가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수소 관련 가장 확실한 수소 관련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이미 이제 주가에서는 다 반영이 돼 가고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인 차트 분석을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일단은 왼쪽 위에가 요게 월봉이에요, 월봉.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는 20만 원이라는 요 주가가 요렇게 있다가 4만 2천 원까지 빠졌었어요. 그죠? 이렇게. 저 당시 빠질 땐 3월까지 빠질 때는 아시겠지만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은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다 빠지고 있었죠. 거기까지 이제 빠졌다가 이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 중순서부터 올라오는데 올해까지 아주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 3달 정도는 지금 보다시피 여기 이 가격대 65만 원 선, 70만 원 요 안에서 지금 계속 머물러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1차적으로 이런 흐름이 2차적으로 이렇게 더 강하게 틉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는 더 강하게 틉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관심 있거나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은 이런 그림을 하나 제가 또 그려볼게요. 뭐냐면, 이렇게 흐름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올라가던 그 파동이 막히다가요. 뚫리기 시작하는데 가파르게 뚫어져. 돌파한 시점. 그러니까, 그게 이제 7월 초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이렇게. 요즘인데, 어디냐면, 7월 초순이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넘어가고 있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 흐름이 안 깨지면은 주가는 탄력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뒤를 보게 되면은 여기, 가격을 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49만 원 선 있죠. 여기를 깨지 않으면 이 주가는 앞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흐름상을 올라가다가 폭발적으로 갔죠. 그래서 눌림을 주는데 이렇게 빠지지만 않는다면 다시 이게 갈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49만 원이 되게 중요하다. 49만 원. 그리고 여기만 깨지 않으면 더 갈 수가 있는데 49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49만 원.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가 얼마냐면 20%에서 8%니까 한 30% 정도는 이 지점에서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져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원칙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매매 원칙을 생각해 봤을 때는 뭐가 원칙인지 모르겠지만 성장 가능성 다 좋은데 가격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근데 이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리스크 관리하기가 어렵죠. 리스크 관리가. 물론 이 자리가 이탈했다고 해서 빠졌다고 해서 이게 다시 올라오지 않는 것은 아니고 꼭 여기까지 눌림을 준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죠? 뭐 내려갈 수도 있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를 드리지만 자연스럽게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 속에서 그 규칙성이라든지 내가 그 대응할 수 있는 가격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보면 여기서 강하게 여기서 한번 막혔었잖아요. 근데 돌파하기 시작했던 지점이 좀 전에 봤지만 여기 7월 달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7월 이렇게 이 자리를 넘어가기 시작한 이 자리가 여기 넘어가면서 그러면 다음에 내려온다면 이 대추세가 저항값이었는데 지지로 바뀌어서 이런 형태가 유지가 된다면 효성첨단 소재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지금 가격에서 뒤를 보면 이 49만 원까지 보게 되면 30% 정도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리죠. 그럼 지금 들어가면 리스크를 30%를 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비싸져 있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이런 자리에 추격하지 말라고 얘기 드립니다. 이 추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만약에 주가가 이거 보시면 이제 매출액도 좋고요. 기본적 분석도 아주 훌륭하고 그 다음에 이슈화되는 부분들도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 전망은 오를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오르는 가운데 파동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주가는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확성률이 크니까요. 그래서 49만 원이라는 자리를 생각을 하고 적어도 49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7%, 12% 안쪽에 들어와야 즉 내가 잘못돼도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안 가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가격은 정해놓고 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 거죠. 막연하게 주가를 보게 되면 단순히 빠졌다 올라갔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느낌적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뭐 지금 황 대표가 얘기하는 건 얘기를 들어볼 필요도 없죠. 그냥 사놓고 계속 버텨야 되겠죠. 근데 그런 매매는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회사도 문제가 생겨서 돌아서는 시점에서 근데 항상 보면 돌아서고 났을 때는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다 떨어지고 나서 어떤 뉴스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속도가 더 빠져버리죠. 이미 시장에서는 이 종목을 관심 있거나 돈이 많은 세력들은 내용을 이미 파악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선반영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 항상 주가가 잘 나갈 때 중간에 이상한 악재도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무슨 있어서 그 악재 이전에 회사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구조나 연간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탄탄하게 잘 가는지를 보는 거죠. 결국엔 주가가 떨어졌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실적 우선주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양호하고 기본적인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또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어느 종목을 선택하고 뭘 해야 될지 이런 결정적인 것도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결정을 못 해놓으면 거기서 우왕좌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효성첨단 소재는 성장의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 속에서 어떻다? 49만 원짜리를 이탈하게 되면 여기 이탈하게 되면 이 저항대가 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흐름의 저항대. 그러면 이 주가가 다소 이렇게 소강 상태가 되면서 빠졌다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시간 가치까지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49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신규 진입을 생각을 하시는 분은 49만 원대를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버슈팅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저 위에 저 밑에서 이게 일봉상에 좀 잘 안 보이지만 이런 흐름이 오버슈팅이 이렇게 난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여기 49만 원이라는 자리를 기준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흐름상 보게 되면 얘는 그 흐름 폭에 되면 진폭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되면 열려 있는 공간이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는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흐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열리는 공간이 있죠. 그러면 얘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49만 원서부터 이렇게 80만 원에 100만 원까지 이렇게 열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관심 있거나 향후 주가가 흐름이 괜찮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진입한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위배된다면 내가 대응해 주는 거고요. 그죠?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되겠죠. 그래서 49만 원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는 100만 원까지는 열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상 고가 나갈 때 우리가 이걸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잘못되면 꼭지에서 물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면 단기적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 70만 원대가 하나 막히는 구역이 보여요, 그죠? 보이고요. 이건 순전히 진폭의 흐름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채널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가상의 저항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70만 원이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100만 원이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49만 원을 보게 되면 급간 파동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꾸준히 우상향으로 100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절대적인 거나 뭐 지금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효상첨단 소재는 이슈도 나와 있고요. 그죠?
수소 관련주라는 것이 이슈도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매출액 구조, 분기 실적 굉장히 좋고요. 연간 실적도 괜찮고요. 그죠? 그 다음에 차트 속에서 나타나는 흐름 속에 오버슈팅이 진행했던 자리가 49만 원이다. 그리고 흐름상 열려있는 공간을 보니 충분히 100만 원까지 열려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9만 원 기준으로 100만 원까지 열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기본적 분석, 그죠? 두 번째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 분석. 이렇게 되면 기본적 분석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니까 괜찮고요. 기술적 분석 보면은 오버슈팅이 났던 49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 분석은 수소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효성첨단 소재는 충분히 49만 원서부터 100만 원까지 열려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마 70만 원 넘어가면 한번 부딪혀서 이렇게 눌림을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이런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좀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